네, 인천 송도구제도 지역구로는 정일영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한은 총재가 워낙 그 막중한 자리라서 알고 계시죠? 요즘 이제 경제가 특히 중동 정세 때문에 아주 어렵고 그렇죠? 예, 그 마이크 가까이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것도 알고 계시고 당연히 중앙은행의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네. 예, 그 저 마이크 가까이에서 중계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 이제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두 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는 이제 전문성 이런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신상도 조금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한국은행이 국민의 은행이니까 우리 국민 감정 정서에도 좀 부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뭐 옛날 뭐 40년, 50년 전에 우리 총재의 직무에 그게 큰 관련이 없는 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의혹들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후보자님은 국제적인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국내 경제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거시경제 지표로만 대한민국을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민생경제, 지역경제, 서민, 취약계층, 청년들의 그런 취업의 어려움 이런 것 좀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이 보완해 나가. 저는 우리 한국의 나가겠습니다. 총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우려 내지는 걱정, 국내 이런 문제를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후보자님이 지난 20년 동안 국내 거주한 게 20년 동안 11개월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 배우자, 두 자녀 모두 외국 국적이고 그것도 맞고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금융자산 중에 92.3%가 외화 표시 자산이고 집도 뭐 세 채인가 갖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좀 해명을 정확히 해주시고 뭐 집도 이제 매각으로 내놓고 계시고 외화 자산 문제도 해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들이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가 국민의 은행의 총재라는 자리니까 좀 해명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책적인 질의를 하면 첫째가 환율인데요. 환율 우리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환율이 제가 보면서 우리 후보자님이 그동안 서면 답변과 언론 보도를 보면 환율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시장 안정화 장치가 충분하다. 현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 제가 발언 내용은 이제 우선 먼저 과도한 환율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의 환율 1,400 몇십 원, 1,480원, 70원 이 환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적정 환율보다도 이제 환율이 쏠림이 있는가 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드리는 말씀 환율이 예. 높아요. 예, 시원하게 환율 높은 걸 답변하셔야 다시 돼. 됩니다. 예, 높아요. 높으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네. 중소기업 서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율을 방어할 책임이 한국은행 총재에 있잖아요. 지난 3년간 환율을 보면은 계속 환율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한 1,300원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확한 그 수준 자체는 제가 언급드리는 게 이제 적절치 않은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환율이- 총재를 취임하셔서 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아직은 후보자 입장이니까 환율에 대한 그 소신을 좀 밝히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그저 외환 보유고 다음 저 화면 보면 알겠지만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많다, 걱정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외환 보유고도 요즘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절대 액수가 보다도 전체적으로 세계 우리 12등으로 떨어졌던데 액수 면에서도 좀 더 줄었고 외환 보유액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보유고의 이제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예, 지금 환율 외환 보유고가 환율 등등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고보다도 이제 환율 보유고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완충 작용을 할 수 아니 있는가. 답변이 이제 그런 좀 예, 클리어하지 그런- 않으신데요. 예.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 물가가 한국은행의 역할 중에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 인상, 상승이 너무나 큰데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보면은 물가 안정, 그러니까 성장보다 물가 안정, 그러니까 성장을 조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굉장히 좀 약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결코 성장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물가 현재- 안정도 중요하지만 네, 성장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습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의 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목적이 그럼 이제 물가 안정을 지금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은데 후보자님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한번 언론에 하셨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물론이죠. 그런 현상인데 경기가 지금 안 네. 좋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은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은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없다. 어떤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적은 편이다. 예. 그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렵겠죠. 당초 목표치 한국은행 2%로 보았죠.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가 2%였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서 경기는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계속 겪고 있고.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아까 제가 20년 거주에 11개월 배우자 국정 문제 자녀 왜 금융자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네, 소신껏 네,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한번 좀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계속 그 제 신상 문제로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한 제 불찰이었고요. 그리고 다만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신속히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금융자산하고 집은 좀 매각에 내놓으셨죠. 일부 매각 한게 있고. 네, 상당히 지금 처리가 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